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 시장이 다소 소강 국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좀 상승 쪽으로 좀 제법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매수 매도 상당 부분 좀 관망인 것 같아요. MSCI 중국 비중 확대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이제 어제부로 종결이 됐죠. 당초 이제 한 2조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14일 넘게 3조 원 이상 순매도를 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어떤 그 매도의 정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서부터는 좀 순매수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 여진으로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역시 그 단연코 가장 커다란 핵심 포인트는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투매였죠.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것만큼 그것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건 없거든요. 일단 뭐 사실 아직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어떠한 그 상승의 시그널은 나오지 않지만 이틀간의 투매면서 새로운 형태의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좋은 흐름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5G, IT, 바이오 세 가지 테마를 정리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각 테마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5G 테마는 이노 와이어리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 와이어리스가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거로 하나 두 개씩 상승의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5G 섹터 전반을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노와이어리스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의 천병이라고 우리가 많이 강조해드렸죠. SFA 반도체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투매를 견뎌냈던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견조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 랠리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F 반도체는 매수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서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그 바이오는 대부분 이제 성장성 위주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실적이 뭐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과 그다음에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뭐 그 1등 주도주 역할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 양호한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고요. 뭐 아울러서 5G 그리고 IT 그다음에 바이오 우리가 언급했던 종목군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연에는 이제 리베라 호텔에서 강의하는데 우리가 그 리베라 호텔은 강의장을 좀 바꿨어요.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사람들이 호텔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2층 헤라울에서 개최가 되고요. 뭐 내용은 이제 이번에 IT 특집 교재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5G 특집 교재에서 특히 11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7장 정도가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였죠. 이노 와이어리스가 그 4분기 실적이 좋게 4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강연 내용 중에서는 특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내년도 장세죠. 내년도 장세 최고의 포트폴리오 5종목을 공개를 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회원들께 공개하는 건데, 여하튼간에 이번 주 강연에서는 2020년 최고의 종목들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5G인데요. 이노 와이어리스죠. 이노 와이어리스는 이거를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빨간 줄로 표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포인트가 지금 5G하고 4G죠. 4G에서 5G로 넘어가는 간격이 대략 한 10년이에요. 제가 그 10년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죠. 주글러 사이클을 강의할 때라든가 혹은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산업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10년 사이클이. 4G 때는 이제 4G 시대가 열리면서 주가가 3년 동안 올랐어요. 여기 보면 이제 33%, 연평균 33% 성장을 보이면서 주가가 3년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5G 시대가 이제 개최가 됐죠. 물론 지금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흐름이에요, 상승 흐름.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올 하반기서부터 내년도 4분기서부터 이제 좋아진다 보니까 4분기 이후서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같은 논리대로라면 한 3년 동안에는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뭐 제가 그 유튜브 방송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4G보다 5G가 시장이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이제 그 5G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좀 시장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5G로 인해서 이제 사실 그 이노 와이어리스의 매출이 그 상당 부분 먼저 좋았다라면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사실 매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 이노 와이어리스 보면은 이제 무선망 최저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장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시험 장비요.
통신 뭐 TNM이라고 그래요. T가 이제 테스트고 M이 메저먼트로죠. 메저먼트 이제 측정 이런 거죠. 테스트하고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셀 장비, 소형 기주기죠. 소형 기주 장비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선망 최저가 소프트웨어가 거의 막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노와이어리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좀 틀린 약간 영역이 틀리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실적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2019년도 4분기죠. 4분기 제가 화살표 표시를 해놨는데 3분기 때 48억에서 4분기 때 76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한 204억에서 내년도 2020년도면 이제 369억, 거의 370억이니까 실적이 굉장히 크게 그 점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세 흐름, 뭐 차트 흐름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이노와이어리스. 자, 먼저 주봉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과열이 안 나와서 오버슈팅이 안 나온 게 좋습니다. 오버슈팅이 시세 마지막에 나오는 게 좋죠. 이때는 이 과거에는 사실 뭐 좀 더 길게 볼까요? 과거에는 이제 4G 환경의 흐름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5G 환경이 도래하면서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이제 저점을 체증을 시킵니다. 약간 체증을 시키다가 막판에 이제 그 절정기에 다가오기 전에 그때 한번 피날레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선취매입니다. 뭐 우리가 뭐 5G 매일 저희가 이제 5G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드리는데 5G는 아직까지 조정의 연장선 상이에요. 그래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지금 기간 조정 과정이고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2월 정도 다음 달 한 중순 정도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랠리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거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등장해야 되죠. 가장 커다란 이슈는 사실 그 뭐 5G가 됐든 해외발 대형 수주 그런 어떤 그 공시가 나오게 되고 그런 모멘텀이 발생되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KMW 보도록 하죠. 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KMW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보고서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그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실 주가 바닥에서는 악재 속에서 오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호재가 나왔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악재 속에서 오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표가 하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다, 혹은 오른다, 이런 것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닥에서 자꾸 호재가 너무 많이 난말이 되면 물량이 다시 좀 꼬여버려요. 굉장히 좀 퍼져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누차 강조를 해드리지만 KMW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7종목을 제시해 드리는데 7종목을 같이 통합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뭐 지금 KMW는 나쁘진 않아요. 오늘 어제 사실 그 대량 거래 이후에 자,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그 KMW가 바닥을 확인해서는 대량 거래가 3개가 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터지고 10월 말경에 한 번 터지고 11월 초에 터지고 그다음에 어제 터졌어요. 어제는 2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악재가 지배했죠.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호재와 함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렸죠, 이거를. 뭐 제 방송을 계속 청취하실 분들 아시겠지만 기다렸죠. 기다렸던 것들이 이제 어제 나왔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KMW 뭐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오이솔루션도 아직까지 조정 연장선상이고 거래가 안 나오죠. 거래가 이런 것들은 뭐 올라도 혹은 빠져도 크게 신뢰도는 없죠. 의미는 없어요. 물론 양봉이 나오는 게 좋지, 양봉이. 자, 그다음에 RFHRC. 오늘 RFHRC가 좀 제법 많이 빠진 것 같아요. RFHRC는 어제 신한증권에서 좀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어요. 목표가 하향.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존에 나왔던 자료들 보면은 RFHRC 내년도 영업이익이 많게는 700억대요. 적게라도 이제 600억대인데 어제 신한투자에서는 500억대 초반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래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의미가 없죠.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여하튼간에 지금 가격대는 과거 이제 5월달 고점 프레토 지지선이죠. 그 고점 살짝 아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시를 해야 되겠고, 여하튼간에 프레토 지지선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는 거고, 특히 오늘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5월달에 미국에서 파이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강하게 제재를 가하면서 투매가 나왔어요.
지금 며칠째 빠졌습니까? 지금 7일째 연속 빠졌는데, 그러면서 이 5월달 그 2만원대 초반에서 대량의 매도세가 나온 거죠. 대량의 그 매도 세력이 소멸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매집이 됐다고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매집이에요, 어마어마한 매집. 저는 이 흐름으로 역사의 고점이 이제 48,000원인데 당연히 넘어간다고 보고, 뭐 5만원을 넘어서 6만원, 7만원, 그 이상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RFHRC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어떤 펀더멘탈, 그런 내용을 떠나서 단순 수급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동 와이어리스 바꾸고 서진 시스템 보죠. 아이고. 자, 서진 시스템도 이틀 올랐으니까 조정을 봐야 되고, 뭐,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럴 때가 사실 분할 매수 관점이에요. 언제 턴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제가 이제 제시한 거는 12월 중순 정도 이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되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먼저 이노 와이어리스처럼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반영되면서 오르는 것이 있을 거고, 그건 이제 내년 특히 이제 해외 모멘텀발 이제, 그 재료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RF텍도 흐름이 제일 낮다고 보는 거죠. RF텍은 먼저 선 조정을 받고 가격 및 기간 조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평선을 다 결집시켰어요.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역시 거래가 수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팔텍은 좀 투기 위주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사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뭐 상당한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파동에서는 에팔텍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제가 뭐 명확하게 또 제시를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월봉인데 월봉 흐름도 이 정도면 죽인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각입니다. 자,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벌써 12분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SFA 반도체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역시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흐름을 같이 해요. 그런데,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초보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래서 10% 오르게 되면, SF 반도체는 뭐 15%에서 20% 오르겠죠. 가벼우니까. 물론 빠지는 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상승 파동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 영업이익도 보면 최근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7월달 자료였는데, 영업이익도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제가 그 TSMC, 그 대만의 그 파운드리 업체죠. TSMC를 분석하다 보니까, TSMC가 지금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TSMC를 분석하면서, 그러면 TSMC와 가장 같이 유사하게 많이 오른 종목이 뭔가 봤더니, 팹리스 회사들,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죠. 두 번째가 후공정, 특히 패키징 업체들입니다. 패키징의 핵심이죠. SF 반도체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모기업 SF의 지분을 출자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죠.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또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 요즘에 장이 오늘 좀 소강 보이니까 그 회원분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많이 하신 분들은 뭐 하루에도 3번, 4번, 뭐 5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직원들은 전화를 아주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전화가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좋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뭐 꼭 주식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뭐 줄다리기를 하거나 어떤 역학적인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투매 이틀째면 이날이죠, 이날.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지, 목요일날. 이때가 절대 바닥이라면. 물론 이제, 절대적 바닥은 여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 과거가 되고, 여기가 새로운 바닥.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5만원을 넘어서 6만원, 7만원, 10만원까지 갔다고 봤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해요. 이게 개파락이 나오거든요. 개파락, 혹은 갭상승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되는 지역이죠. 이거는 수급의 흐름이 매도였죠, 매도의 병목 구간이 해소되는 지역이 있어요, 개파락. 그러면 주가가 박살나야 돼요. 그런데, 가볍게 회복을 해줘, 가볍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특히 목요일날 저점을 유지를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받고 SF 반도체 보도록 하죠.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매수입니다. 당연히 뭐 조금 물리더라도 뭐 우리가 1, 200원 정도 물리더라도 이거는 강력 매수로 조금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삼성전자가 막말로도 10만원 간다면 얘는 지금 뭐 더 가겠죠. 삼성전자가 100% 올라간다면 S&P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0%, 뭐 200%그 이상도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차트 보니까 2011년도에 만원대까지 갔는데 단순하게죠.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 환경보다 낫죠. 이게 옛날에 STS 반도체였어요. STS 반도체. 그걸 SFA에서 인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SFA를 봐야 되겠죠. SFA도 굉장히 흐름 좋은 흐름입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OLED죠. 디스플레이 OLED 쪽이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5G 폰, 혹은 이제 폴더블 폰, 이런 데는 이제 OLED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SFP가 핵심이고, 뭐 덕산, 네오룩스 이런 것들도 핵심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꼭 간다 안 간다 이거 떠나서 그런 겁니다. 긴가민가 할 때, 대중들이 쉽게 범접을 할 수 없을 때.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에너지 원천이죠. 요즘에 구독자 수가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많은 힘을 보태주기 바랍니다. 자, 원익 IPS. 원익 IPS, 이제 원익 머티리얼. 원익 IPS 좀 빠지고 있어요. 이 상승에 따른 기술적 자율 반락이고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자, 이때 우리가 기술적 상처를 좀 입었다 그래서 이 개파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A파, B파, C파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3만원 정도는 뭐 살짝 깨지면은 굉장히 좋고, 선취매 차원에서는 사야 돼요. 원익 IPS는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그만 사십시오 할 때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핵심이에요. 원익 IPS. 반도체 공정 중에서 특히 이제 방막 증착 공정이 핵심이죠. 가장 어렵고, 원익 IPS, 뭐 테스 같은 것도 좋습니다. 테스. 근데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하는 회사들, 테스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원익 머티리얼스. 원익 머티리얼도 길게 보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죠. 괜찮습니다. 뭐 굉장히 양호해요. 동진세미캠도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인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실적부터 보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5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70억이에요. 퀀텀 점프. 이러면 사실 한올 바이오파마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결정적 모멘텀이 되는 거죠. HL036, 그 다음에 HL, 한올이죠. HL161. 모두 적응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확보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HL161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HL036은 요번에 이제 안구 건조 치료제죠. 안구 건조 치료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이제 기술 수출 파트너를 뭐 확실하게 설정을 했다고 그러죠. 이뮤노번트하고 이제 한우버 바이오넷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파트너가 굉장히 뭐 이뮤노번트라든가 한우버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무리 좋은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사실 어떤 그 비즈니스상으로 우리가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 이제 파트너사들을 잘 선정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요. 기술 수출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HL161이죠. HL161은 여기 보면 이제 그레이브스 암병증. 요게 이제 뭡니까? 그레이브스 암병증이 아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좀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력증, 뭐 용혈성 빈혈 이런 데 이제 해당되고 안구건조증 3상이 이제 통과가 남았죠. 요게 이제 가장 커다란 동력이 되겠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리툭산이 뭐였죠? 림프종,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빠른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자꾸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양해 바랍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 보도록 해보죠. 자, 한올 바이오파마.
자,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어제 이제 뭐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하여튼 갭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갭 내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뭐 33,000원 초반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사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모닝IP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왔죠. 그러면 갭하락이 나오고 수급이 좀 꼬여버렸는데, 요 부분에서 거래량 급감하면서 적은 거래량으로 지지선을 구축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저는 이제 주가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제압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그렇다는 것은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매집이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올바이오파마는 실적도 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복원력도 굉장히 좋아요. 빠지더라도 돌려놓는 거죠. 자, 이때도 악재가 나온 거예요. 이때 악재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뭡니까, 그 보관 관련해서 누가 내부자가 고발을 했죠. 예, 그래서 뭐 수사관들이 이제 조사하고 막 들이닥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파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돌려놓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월봉 보시면 역사의 고점이 44,000원이거든요. 44,000원인데, 결국은 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이오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이제 강연장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2000년 전후에 탄생이 됐거든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과에서 공부 제일 잘하면 의대 가잖아요. 근데 의대에 가서 세계적인 아이템, 그리고 그 다음에 리더십, 그러죠. 사업가적인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나오는 거,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가 맞짱을 뜰 수 있다는 거죠. 자,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도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이제 눌림목인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홀딩이고, 매수를 한다면, 굳이 매수를 한다면 저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은 사실 뭐 추천한 이후에 많이 올랐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역사적 고점이 여기에요. 역사 10초 고점. 뭐 돌파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좋죠. 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뭐 지금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젠백스를 보죠. 젠백스가 예전에 췌장암 치료제 3상에서 실패를 했어요. 저는 뭐 이때 다 된다고 그러는데 3상이 실패하면서 작살났거든요. 한 번 또 시도를 했고 또 빠졌는데 이번에 3세판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젠백스.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이상이 가장 커다란 핵심 동력이죠. 젠백스도 아직 매수는 하지 마. 매수 시점이 나오게 되면 제가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하는 거죠. 왜냐면 조정기 때 좀 거래가 좀 많아요. 이게 이 거래에 대비해서 적지만 이런 거래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조정기 때 거래량이 숲을 이루고 있으면, 아직 숲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루고 있으면 조정이 좀 길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있죠. 레고캠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안정성도 있고요. 지금 59,900원인데 역시 5만원 초반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사도 뭐 물려봐야 얼마나 물리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력하게 뭐 핵심 성장 동력을 갖고 있죠. 레고캠바이오. 자, 그리고 두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죠. 저번에 바닥권이라고 해서 제가 바이오톡스텍하고 이제 NK맥스를 말씀드렸는데, 바이오톡스 오늘 플러스 20원인데 이 투매 이틀째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이제 주가가 상승 전환되고, 원래 바이오톡스 이 정도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상승 흐름이라면 뭐 굉장히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자, NK맥스도 하방 경직이 굉장히 돋보이죠. 또 이번에 투매 때 뭐 다른 거에 대비해서 좀 덜 빠진 거죠. 지금 1,450원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K맥스는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기업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면역세포 치료제로죠. 슈퍼 면역세포 치료제, 슈퍼 NK세포 치료제로 그러는데, 병용 투여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뭡니까? 항암 치료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어요. 이거 공부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많이 참석하시면 굉장히 이번엔 좋은, 많이도 준비했고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